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박 중독에서의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도박 중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박자 또는 도박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회복으로 이끄는 그런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적인 그런 행동상의 문제를 수반할 뿐더러 법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직업, 또 길게 보면은 실존적인 문제까지도 다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 접근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도박자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도박 중독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도박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도박의 위험성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인지적 오류 그리고 도박이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문제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함양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그리고 또 여러 단도박 모임 등을 참여하고 그것을 찾고 참여해서 도움을 얻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손상된 친구 관계를 개선하고 또 도박하지 않는 건전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신의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그리고 발전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수립하면서 도박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자신의 건강한 그런 생활 습관과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가족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박은 매우 단호한 초기 개입을 요구하는 그것이 필요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도박으로 인해서 초래된 빚을 대신 탕감해 주거나 또는 이런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박자를 또는 도박 중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강화시키고 지속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중독자와 더불어서 가족 또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이 단순히 습관이나 또는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병 또는 질병이라는 인식하에 치료를 받도록 그리고 또 자신들도 치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요. 도박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도박의 결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서
이 내담자 또는 환자가 혹여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자의 치료는 단기 그리고 장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도박 문제와 또 문제성 도박이 좋아지는 회복되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이 치료 과정이나 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도박 중독자가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박과 관련된 문제, 즉 도박이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병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전에 나에게는 도박과 관련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부인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도박 문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또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이를 치료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건전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노력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구직 활동을 해서 직업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자신의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맞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 맥락에서 저축 등을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도박의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자신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의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치료 장면에서는 그렇게 단번에 빚을 청산하는 것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빚을 다 갚고 마음 편하게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건전하고 또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그것을 다시 습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일정 양을 시간에 걸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자기가 번 돈으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박자들이 이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결핍될 수 있는데 가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감정이입, 심리적 공감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이전보다 감정 기복이 덜 심한 그리고 감정 통제를 더 잘하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버리고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또 열등감을 보였다면 스스로 존중하고 자기를 수용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적절하게 자신의 시간을 건설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생활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장면에서 도박을 끊기 위해 여러 전략을 적용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그리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기회나 수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현금을 절대로 갖고 다니지 않고요. 단 버스 카드, 교통카드만 갖고 다니는 그러한 전략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도박을 할 경우 자신이 딴 금액과 잃은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도박에 대한 잘못된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합니다. 아울러 절약하고 생활 수준을 또는 생활 방법을 간촐하게 단순하게 해서 생활 수준을 낮춰서 또한 절약하고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춰서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동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에서부터 얻는 즐거움을 회복하게끔 합니다. 또 특히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도박이 불가능한 그 장소를 정해서 만나기도 하고 도박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제 문제, 또 그것과 더불어서 법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요. 또 도박에 쓸 돈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즐거운 일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도박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서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도박에 영향을 준 그런 습관과 행동을 점차 개선시키고 또 도박으로 허비한 그러한 시간을 이제는 매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행해 나가면서 성취감과 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좋은 연습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갖고 점차 개선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꿈을 잡는 그러한 도박판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관계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단도박 성공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가족과 크게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이 도박을 끊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한동안 도박을 끊은 후에 많은 사람이 다시 재발할 위험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도박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그 사고가 남아 있다거나 대인 관계상의 문제가 지속되거나 또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또는 그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게 작용하면 재발할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분노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나 또 해결되지 않은 재정적 문제가 남아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극단적으로 도박을 선택하고 또 현실적인 삶이 매우 고통스럽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재발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 사람들은 도박이 아니더라도 공상적인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도박 중독자들 같은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도피하는 수단으로 도박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이 다시 재발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과 가족은 이러한 재발의 징후를 민감하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도박 중독자를 잘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